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된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도 여야가 본격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대선 공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진 가운데 충북에서도 지역 정치권이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민주당입니다. 청주 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충북 도민,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2017년 무너진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습한 전례가 있다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에서 저희들은 준비가 좀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현재 충북 지역에 대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공약 준비에 돌입했다며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적으로 민감한 공약에 있어서도 충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피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수도 완전 이전 문제가 세종만의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 충청권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메가시티 개념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편 충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아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 예비 후보만 10명이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 결정 이후에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도 현재 충북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 반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충북 지역의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공약 과정에서 충북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부터 충청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한 담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승계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기 대선에 돌입함에 따라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충북 지역 여야가 함께 추진했던 일부 현안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는 6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김영환 지사가 공직자의 정치 중립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열린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민 체감을 높이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대선 과정에서도 오송 바이오스퀘어와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조성 등의 현안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95% 증가한 것으로 경제 효과는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인도와 우즈벡, 베트남 등 9개 국가에서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유학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작은 불이 났습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튄 불티가 바람을 타고 넘어와 화재로 이어진 건데요. 당시 여러 직원들이 현장에서 소화기를 들고 대응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평소 소화기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 끝자락에서 작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분이 지나자 빨간 불길이 보이고 하얀 연기는 점점 더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때 한 직원이 소화기를 들고 작은 언덕을 올라 곧장 불이 붙은 곳을 향해 분말을 뿌립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고 있는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이를 본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소화기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후 다 같이 합심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결국 인근 공사 현장에서 불티가 튀어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 때문에 많이 화재가 돼 있잖아요. 조그만 담배꽁초 불씨라도 저희가 한 번 더 보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경각심을 많이 갖는 그런 마음 때문에 빨리 초동 조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이 난 장소와 차량이 전시된 곳은 거리가 불과 15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재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건 평상시 모든 매장 직원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월 1회 소방 안전훈련을 실시해 소화기 안전수칙 및 소화기 사용 수칙을 준수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압력 게이지가 초록색에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핀을 돌려서 빼고 한 손으로는 소화기 노즐을, 다른 손으로는 밑을 받쳐 불이 난 곳에 정확히 분사하면 됩니다. 소화기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압력 게이지가 초록색 선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전에는 소화기를 뒤집어서 가루가 떨어지는지 소리를 듣고 이제 소화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적재적소에 활용한 이번 사례는 대형 화재를 막는 데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서지구와 용담광장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청주시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7월 말까지 강서지구에 18면, 용담광장에 45면 규모의 노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안지 주차장 확대와 주차타워 설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국가 콘텐츠 허브도시 충주를 비전으로 충주문화관광재단 위탁을 통해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문화향유자 280만 명 유치, 문화 이벤트와 문화 프로젝트 등 각 2,000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은 가셨지만 리더십 공백과 미국발 상호 관세 폭탄으로 충북 수출 기업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좀 비껴가나 싶었지만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물론 부품까지 25% 관세 장벽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미국 수출 비중은 16.8%로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예상과 달리 25%라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기업과 달리 중소규모인 도내 230여 개 업체들은 현대 기아차 의존도가 높은 데다 별다른 대응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 관세가 25% 오르면 완전 그만큼 완전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 비싸진다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가격을 인상을 해줄 거냐 그걸 고스란히 중소기업에서 다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충북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의약품도 가시권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은 물론 관세 맞불 전쟁이 붙은 중국에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는 액수만 무려 36억 8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의약품도 미국 비중이 1억 달러에 달합니다.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옮긴 국내 대기업 연관 업체들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직접적으로 여기 수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관세율보다 오히려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에 투자나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받는 충격이 2배 정도 클 거다. 총칼 없는 혼돈의 무역 전쟁에 당장의 체질 개선과 수출 다변화를 꾀하기 어려운 충북은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충주는 사과 주산지의 명성과 달리 지역 특화 품종이 없어 농민들의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맛도 저장성도 좋은 신품종 이지프를 지역 특화 품종으로 내세워 충주 사과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3년생 사과 묘목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사과 신품종 이지플 묘목으로 지역 농가에서 대목부터 키워 옮겨 심은 묘목 생산 현장입니다. 사과 농사를 지으려면 매번 타지에서 비싼 값에 묘목을 사와야만 했던 충주 지역 농민들. 4년 전 충주시와 충주사과발전협의회가 믿고 살 수 있는 묘목을 공급하자며 의기투합한 결과 자체 묘목 생산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사오게 되면 특미 하나가 보통 18,000원, 지금은 막 2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지역 농가에서 시에서 어떤 보조를 나가서 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주시가 자체 묘목 생산을 시작으로 사과 신품종 2지플 생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도와 산미가 좋고 상온 저장성이 높아 시장 경쟁력이 높은 사과 품종입니다. 충주에서 많이 재배해온 홍로나 후지 사과보다 병해충에 강한 것도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2지플을 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한다고 하니 농가의 기대가 큽니다. 특화 품종이 없었잖아요. 이제 문경이나 이런 쪽은 감원 같은 그런 특화 품종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에 그 2지플 이런 게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충주시가 자체 생산한 2지플 묘목의 내년도 출하 목표량은 10,000그루. 오는 2030년까지 2지플 생산단지를 100헥타르로 확대해 고품질 특화 사과 품종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품종이 지나치게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재배 기법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고 또 심지어 그 묘목을 수급하는 것조차도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로 해마다 사과 농가가 줄고 있는 충주시.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품종으로 사과 주산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 지역 건설공사 실적 1위에 올랐던 충주 대흥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흥건설은 건설 원가 상승과 분양시장 위축, PF 채무 부담 등의 여파로 현금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충주 드림파크 산당 조성사업 등 대규모 컨소시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인 네페스가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키트 제작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작된 키트는 즉석 조리식품과 생수 등 1,000만 원 상당으로 초록 우산을 통해 약 200명의 아동 가정과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페스 관계자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의 올해 첫 기획전 사물과 감각의 연대기가 개막식이 이범석 시장과 참여 작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한국공예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세상 짓기, 세계관과 연계해 감각의 근원 등 4개 소주제로 나누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로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동료 장학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도내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직원 워크숍에서 동료 직원 손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사법 처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공군의 17전투비행단 전 대장 A 대령이 구속됐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후임 장교 B 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 대령을 구속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